출산 후 다이어트 생각보다 너무 힘드시죠? 많은 분들이 내가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가 하며 자책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출산 후 몸은 임신 전과는 전혀 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으로는 효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은 출산 후에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동안 평균적으로 11.5kg에서 15kg 정도의 체중이 늘어나는 게 정상인데요. 이것보다 더 많이 찌면 산후 비만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출산 후에도 아기 무게 빠지고 양수 무게 빠져도 10kg 이상이 남아 잘 빠지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 뒤로는 정체가 오는 경우도 많고요. 제가 진료했던 30대 산모님은 출산 직후에 6kg 정도 빠졌지만 그 뒤로는 전혀 줄지 않으셨다고 하셨어요. 아기 돌보느라 잠도 못 자고 모유 수유 때문에 계속 배가 고프다 보니까 무분별한 과식이 이어졌거든요. 혹시 이런 경험 여러분도 공감되시나요? 제가 산후조리원에 출강을 가면 산모님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모유 수유하면 살이 저절로 빠질 거야, 이런 말입니다. 맞을까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릴 수도 있는데요. 모유 수유가 출산 직후 초반에는 에너지 소모가 가장 큰 일이기 때문에 수유량을 유지하면 아무래도 에너지 소모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유량을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 불안감 때문에 오히려 더 무분별하게 당질이 높은 음식이나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결국 수유하면 무조건 빠진다, 이런 것들은 오해일 수 있어요. 나 모유 수유 중인데 한약을 먹어도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십니다. 저희 다이트 한의원에서 산모분들께 산후 보약을 하게 되면 첫 번째로는 오로 배출을 도와주는 이 어혈 제거 보약을 첫 번째로 쓰고요. 각각의 체질이나 상황에 맞도록 산후 보약을 두 번째 종류로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산모의 몸이 건강해야 아기도 건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모유 수유를 통해서 아기에게 가는 좋은 면역인자나 성장인자들도 생각해서 한약재를 고려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통 흑염소나 잉어탕이나 이렇게 예전에 몸에 좋다, 산후에 좋다, 저희 한의원에 들어오는 약재들은 식약청에서 중금속 농약 검사를 다 하고 들어오는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더더욱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산후에 얼마 되지 않았지만 모유 수유는 할 거고 살은 빼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냐, 나 운동해도 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시거든요. 산후 6주간은 말 그대로 산욕기입니다. 골반이 오므라지는 시간이 필요한 시기고요. 이 시기에는 몸이 임신 전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자궁은 원래 크기로 줄어들면서 수축통이 생기기도 하고, 출산 과정에서 쌓였던 부종이 빠지면서 땀을 많이 흘리거나 소변이 잦아집니다. 또 호르몬 변화 때문에 탈모가 시작되기도 하고 관절이 시큰거려서 움직이기 힘들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정신적으로는 산후 우울감이 찾아와서 나만 이런가 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도 흔하죠. 그래서 산욕기 6주는 빨리 살을 빼야겠다 보다는 이런 변화들을 안정시키고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볍게 걷기나 가벼운 필라테스 같은 운동들만 추천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이 시기에 고강도의 운동을 하게 되면 골반이 오히려 틀어지는 경우들도 생기고요. 모유 수유 중인 산모님들은 운동을 하면서 나오는 젖산, 이 젖산 분비 때문에 모유의 맛과 향이 달라지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기들이 모유를 잘 물어주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6주 이후에 모유를 단유했다 하고 나면 몸 회복과 동시에 운동을 서서히 늘려가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출산 후 다이어트가 어려운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몸의 구조적인 변화 때문입니다. 아기를 품으면서 복부 근육이 벌어지고 이를 복직근 이계라고 하는데요. 이 상태에서는 뱃살이 더 쉽게 끼고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불룩해 보여요. 그리고 또 산후조리원에서 분명히 아기가 빠져나왔고 양수도 빠져나왔지만 뱃살은
여전히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골반이 보통은 이런 경우에 틀어져서 하체 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아랫배가 유난히 더 불룩하게 나와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호르몬과 대사량 감소인데요. 출산 직후에는 여성 호르몬 수치가 상당히 고점을 찍었다가 저점을 찍는, 마치 우리가 완경기의 갱년기 여성과 같은 호르몬 변화가 보이는 데다가 대사량도 폐경기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세 번째는 육아 환경인데요. 수유도 하랴, 집안일도 하랴, 아기 돌보느라 쉬지도 못하고 잠도 잘 못 자고 항상 불규칙하게 생활하게 되거든요. 게다가 노산일 경우에는 근육량이 더 적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지방, 살 빼기가 한층 더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한의학적으로도 살이 찌는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먹는 것들이 분해 배출이 안 되고 노폐물이 쌓이다 보니까 생기는 첫 번째 이 습담 체질이 있습니다. 습담이라고 하게 되면 먹는 것들이 적체가 되고 그것이 쌓인다라는 얘긴데요. 보통 우리 출산하신 지가 얼마 안 된 산후 비만이신 분들은 습담 형태의 비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더 있는데요. 두 번째는 기혈허약입니다. 기운이 떨어지고 혈액량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몸이 쉽게 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결국에는 혈액순환을 시킬 수 있는 에너지 자체가 떨어지다 보니까 몸이 쉽게 붓게 되고 그 부은 게 억울하게 살이 되는 그런 양상들도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적게 먹고 운동하는 것들이 절대 적합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아무래도 배꼽 주변에 자궁이나 난소나 그리고 신장, 방광 이런 데들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신기가 허하다, 신허로 인한 그런 비만들도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결국에는 기혈허약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에너지가 많이 떨어짐과 동시에 이 순환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양상들이 끼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후 비만인 경우에는 단순히 우리가 일반적인 비만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될 수 있는 거죠. 출산 후에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출산 후 6주부터 6개월까지 이 시기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추후에 산후 비만이 되느냐 아니면 원래대로의 체중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가 결정될 수 있는데요. 이 시기를 놓치면 1년 후에 체중이 더 늘어날 확률이 무려 5배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시기에는 회복이 먼저라는 점인데요. 무리하게 굶거나 과격하게 운동하면 회복이 더뎌지고 오히려 건강을 잃게 됩니다. 저희 한의원에서는 다이어트도 다이어트지만 산모분들의 몸을 먼저 회복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산후 보약을 쓸 때도 무조건 밥 잘 먹게 하는, 무조건 힘나게 하는 그런 보약을 쓰는 것이 아니라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기초대사량을 올려서 충분히 잘 먹어도 노폐물이 잘 걸러져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산후보약 처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직근이라든지 이 골반 주변의 근육이라든지 이런 쪽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기 관리도 함께 병행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바이오포톤 같은 기기는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액과 림프 순환을 도와서 몸이 빨리 회복되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노블 쉐이프라는 기기는 지방 조직을 줄여주고 셀룰라이트를 개선하면서 피부 탄력을 살려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자기장 기기는 누워만 있어도 윗몸 일으키기를 한 것 같거나 스쿼트 한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어서 잃어버린 코어 근육들을 강화시켜주고 체형의 라인을 다시 잡아주는 그런 관리의 역할을 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 몸이 자연스럽게 회복되고 회복과 체형 관리가 같이 가면서 건강하게 근육은 유지시키고 지방 위주의 체중 감량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바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적절한 당질 제한 식사입니다. 모유 수유 중이다 하더라도 탄수화물은 필요하지만 탄수화물은 적절하게 섭취하시고 단백질과 지방, 야채 위주의 식단으로 에너지는 취하면서 혈당이 크게 튀지 않는 그런 당질이 높지 않은 음식들 위주로 드시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몸도 따뜻하게 하고 따뜻한 음식 위주의 이 식단을 하시는 겁니다. 산후풍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내 몸이 추웠다 더웠다 하고 땀이 나기도 하고 뭔가 불편하시겠지만 항상 몸은 따뜻하게 잘 보온을 해주시고 또 하나 얇은 면 소재의 속옷이나 양말들을 활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운동은 특히 산후기인 이 출산 이후 6주 동안은 가벼운 스트레칭 위주로만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음 관리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경력이 단절된다라는 그 불안감, 나는 도와주실 분들이 없이 혼자 독박 육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 그리고 초산이신 분들은 엄마든 아빠든 다 이 처음이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서 오는 잘하고자 하는 의지, 하지만 그 의지와는 다르게 따라주지 않는 결과들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드실 수 있는데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으로 주변 분들에게 도움 요청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산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일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모의 몸, 본인의 몸을 먼저 추스리고 건강을 회복하는 일이 아기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항상 여자의 몸은 타이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한 번, 많으면 두세 번 있을 이런 이벤트를 맞이하신 거기 때문에 이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고 항상 회복에 집중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께 산모님들과 아기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혹시 혼자 하기가 힘드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일산 다이트 한의원에서 산모님들이 다시 자신의 몸을 되찾고 건강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